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공소 취소 카드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불신, 호남마저 속았다는 불신, 개딸들마저 이럴 줄은 몰랐다는 불신. 이재명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수층의 비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말을 들은 이재명은 아마 속으로는 섬뜩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이 보수 진영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이재명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온갖 충성의 언어를 쏟아내던 정청래가 감히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재명을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청래의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정권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동훈 사태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앞에는 5개의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이화영 위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이를 이용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시도하려던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점. 둘째, 올공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된 선거조작 규탄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온 국민이 보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 민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 넷째,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이던 개딸들이 급격히 이탈하고 2030 청년들도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다섯째, 정청래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도 이재명의 이를 제압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사실, 이재명의 정치적 운이 다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힙니다. 정권 초반부터 영이 서지 않는 대통령,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민 앞에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대통령, 그리고 법적 리스크에 의해서 목을 조이고 있는 대통령. 이것이 지금 이재명이 마주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파도는 이화영 위증재판입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주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뒤집기 위해 이재명 측이 기대했던 핵심 카드였습니다. 이화영이 검찰청 안에서 술과 연어를 먹으며 검사들에게 회유당한 나머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건을 보고했노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연어술파티 주장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으로 판단되고 징역 4개월의 추가적 유죄가 나오면서 판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연어술파티로 이화영을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프레임에 치명타를 간 것입니다. 만약 이 프레임이 성공했다면 이화영의 진술은 거짓이 되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대북송금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되면서 따라서 검찰 수사는 조작수사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결국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것은 누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회유했다. 진술은 조작됐다. 그러므로 이재명 기소도 정치공작이다. 이것이 이재명의 노림수였지만 이화영의 위증이 유죄 선고가 나면서 이재명의 한쪽 하늘은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재명으로 하여금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할 만큼이나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것인데 알고 있었다로 결론이 난 셈인 것입니다. 이화영은 대북송금 건으로 2025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7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은 무기징역 가능성까지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재명의 대통령으로서의 영이 서지 않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정리되지 않은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거론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당과 관료 조직이 끝까지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권력 내부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냄새를 맡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강해질 사람인가 약해질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위증 유죄는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이재명 조기래 임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이재명의 두 번째 파도는 6.3 지방선거 선거조작 의혹에서 그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너무나 이상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투표용지의 부족, 배춧잎 투표지, 포스트잇처럼 서로 달라붙은 투표지, 신권 돈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 투표 인명부 부재 문제까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관리 부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상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쌍둥이표 869건, 새쌍둥이표 15건이라는 숫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낯간지러운 짓이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이며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의심할 짓을 한 저들이 문제입니까? 이 같은 조작질을 의심하는 국민이 문제입니까? 중앙선관위와 한편인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고 올공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패가망신 운운하면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선거로 탄생하지만 선거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권력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목을 겨눈 가장 치명적인 칼끝입니다. 세 번째,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파도는 광주와 호남의 변화입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호남을 자기들의 성처럼 여겨왔습니다. 아직 호남 정체가 돌아섰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심장불안은 호남에서조차 선거 조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금남로 거리를 메웠다는 것, 이것은 5.18 이후 거의 없었던 예사롭지 않은 장면입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민주당이 관리한 선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단순한 여론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공고한 지지율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민주당과 이재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뿌리 하나가 뽑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도는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 개딸들의 이탈입니다. 이재명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수층의 비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개딸 팬덤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의 방패였고 칼이었고 여론전에 돌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딸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열광이 피로감으로 바뀌고 충성이 실망으로 바뀌고 팬덤이 냉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2030 젊은이들의 이탈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청년들의 압도적 다수, 체감상 여론조사상 거의 80% 이상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2030은 더 이상 민주당의 위선적 언어에 속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등을 돌린 청년층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파도는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그냥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당원 기반을 갖고 있고 민주당 내부 팬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재명이 김민석을 앞세워 당을 관리하려 한다면 정청래는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권은 곧 공천권이고 공천권은 민주당 내부에서 생명줄입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정청래가 이것을 쉽게 내려놓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정청래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어준, 유시민, 조국, 김경수, 윤건영, 전해철, 이광재 등 친문, 친조국, 운동권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재명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지만 당대표는 미래 권력의 문을 쥔 자리입니다. 정청래가 공천권과 당조직을 움직이고 버티면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의 영이 전혀 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청래의 충돌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다음 당을 질 것인가? 누가 공천권을 질 것인가? 누가 이재명 이후의 권력을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이재명은 정청래를 믿을 수 없고 정청래는 이재명에 끝까지 종속될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허리를 숙이고 예를 갖추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신의 생존이 걸리면 언제든 칼을 뽑습니다. 정청래의 칼끝은 분명히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고 보는 분은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에게 정청래를 제압할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지율이 높고 당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법적 리스크가 정리되어 있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정청래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밖에서는 선거 조작 의혹이 폭발하고 있고 안에서는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화영 위증 유죄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재명의 공소 취소는 따라서 물 건너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딜레마입니다. 정청래의 말처럼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밖에서는 국민이 선거의 진실을 묻고 있고 법정에서는 주변 사건들이 하나씩 유죄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년층과 개딸 지지층은 이탈하고 있고 안에서는 정청래가 버티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칼끝은 지금 이재명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칼끝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민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보통 레임덕은 임기 말에 오지만 이재명에게는 벌써부터 레임덕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료 조직도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일 외에 자발적으로 정권에게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다고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권위는 자리에 앉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인정해야 생깁니다. 당이 따라와야 생깁니다. 지지층이 결집해야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국민에게 의심받고 있고 당내에서는 도전받고 있으며 지지층은 이탈하고 있고 법적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이 설 수가 없는데 이것이 레임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맞닥뜨린 5개의 파도 그리고 조기 레임덕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국민의 불신입니다.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공소 취소 카드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불신, 호남마저 속았다는 불신, 개딸들마저 이럴 줄은 몰랐다는 불신, 정청래 등 친문 세력 모두에게까지 번져버린 그런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이 역사의 흐름으로 바뀌는 순간 그 어떤 권력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운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호 김초연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